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클로즈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풍선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글자 모양대로 이렇게 차오르는 이제 이런 효과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걸 보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었던 클로즈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면으로 된 형태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었죠. 그래서 뭐 깃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커튼 같은 걸 만들어 본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납작한 면을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되게 입체적인 형태죠. 이렇게 스피어를 가지고 이렇게 풍선처럼 쭉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뭔가 꽉 차게 만드는 이제 이런 효과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일단 뭐 부풀어 오고 뭐 이제 이런 효과는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우선 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게 콜로소 로고의 모양대로 이렇게 겉에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따라서 얘네들이 부풀어 오르다가 이제 꽉 차서 안에서 이렇게 찡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같이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스피어를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풀릴 수 있는지 이 방법을 하나를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일단 스피어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건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각 페이스들의 크기가 있겠죠. 이렇게 스피어를 이루고 있는 페이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크기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은 좀 크게 확장이 될 필요가 있죠. 길게 늘어나면서 좀 여유 공간이 생기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네가 그냥 늘어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늘어지면서 동시에 이 안에가 뭔가 우리가 그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 안에가 뭔가로 꽉 차 있어야 얘네들이 쪼그라들지 않고, 그러니까 늘어난 면이 그냥 이렇게 확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면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 안에가 빵빵하게 차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풍선을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을 때를 상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효과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블렌더로 넘어왔고요. 블렌더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일단은 스피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라운드 큐브 가셔서 쿼드 스피어 하나 열어주시고요. 아크 값은 한 6 정도만 할게요. 6 정도만 해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놨고요. 메쉬에서 플레인 하나 여신 다음에 얘는 바닥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플레인 하나 만들어서 좀 넓적하게 깔아 놓으신 다음에 피직스 프로퍼티 가셔서 컬리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선택하고 클로즈 시뮬레이터 체크해 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스피어에다 클로즈 적용해서 세팅을 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소프트바디 저희가 처음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냥 이렇게 바닥이 푹 꺼져서 충격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은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적당히 이제 버티고 있어요. 얘네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여기 스티프니스나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의 힘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런 상태예요. 원래는 이런 상태인데 얘를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여기 있는 프레셔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프레셔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레셔 값이 0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변화의 여지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일종 공기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셔 값을 한 5 정도 주게 되면 실행을 해보면은요. 마치 공처럼 통통 튕기게 되죠. 저희가 풍선에다 바람 불어 넣고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바닥에 놓으면 통통 튕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레셔가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공기압을 점점점 채워줍니다. 만약에 얘를 제가 한 50까지 키워요. 그러면 커져요, 심지어. 풍선도 우리가 세게 불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원래 상태보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커집니다. 그래서 얘를 한 70도 넣어볼까요? 70? 그랬더니 터져서 없어져 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압력은 이 메쉬들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의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으로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공기압이 안에 점점점 차오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면 자체가, 메쉬 자체가 커지기도 하고요. 또 그 이상을 너무 넘어서 버리게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터져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얘가 일단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면 이러는데요. 마이너스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대로 있던 공기를 우리가 쭉 빨아낸 것처럼 마치 진공 포장할 때처럼 이렇게 착 붙게 됩니다.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죠. 마이너스 5로 하면 이 정도 쪼그라들고요.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더 이제 강하게 쪼그라들게 되겠죠. 쪼그라들면서 지금 면이 셀프 컬리전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서로 막 뚫고 나오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셀프 컬리전을 좀 켜주도록 할게요. 컬리전 내려가셔서 셀프 컬리전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구겨진 뭔가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면 안에 우리가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되고, 마이너스로 빼게 되면 진공 포장할 때처럼 이렇게 쭉 뭔가 쪼그라드는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셔는 이제 그런 기능이었고요. 프레셔는 일단 끄겠습니다. 잠깐 꺼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쉐입. 저희 핀 그룹은 지난 시간에 써봤잖아요. 이 쉐입에서 어딜 볼 거냐면 여기 슈링킹 팩터라고 하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링킹 팩터라고 하는 값은 어떤 거냐면요. 슈링킹, 슈링크, 뭐 슈링크랩 이런 단어로 블렌더 내에 되게 여기저기 이제 다른 기능들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슈링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프레셔 말씀드리면서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확 쪼그라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프레셔를 통해서 마이너스 값을 주거나 하면 쪼그라들지만 실제로 뭐가 줄진 않는데 이 엣지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엣지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얘네가 이제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하면서 이제 안으로 이제 쪼그라들어 붙는 게 이제 아까 저 프레셔에서 마이너스 값이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 슈링킹 팩터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슈링크 값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엣지의 길이 자체를 길이를 짧게 줄여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값을 입력했냐에 따라서 이제 줄어드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슈링크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의 엣지 길이를 줄여서 작아지게 만듭니다. 오브젝트를요. 오브젝트 자체를 좀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 예전에 저희가 소프트바디 할 때 소프트바디에서 랭스라는 값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랭스? 이 랭스는 뭐였냐면 이 엣지의 길이를 원래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100%라고 두고 랭스 값에다 예를 들어 50을 입력하면 얘를 50%로 줄여주고요. 150을 입력을 하면 얘를 1.5배로 늘려주는 이런 기능이 랭스라는 기능이었었죠. 그래서 소프트바디가 적용이 된 오브젝트의 크기를 키우거나 또는 반대로 줄이거나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랭스라는 기능이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슈링킹 팩터, 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많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슈링킹의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점점 플러스가 될수록 작아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0이고 최대로 올리면 1인데요. 얘를 0.2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작아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얘를 마이너스로 낮추게 되면 커집니다. 약간 커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슈링킹 팩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수록 커지고 플러스가 될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슈링킹 팩터라는 값과 프레셔를 이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예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죠. 되게 작았던 스피어가 커지면서 동시에 안에 바람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대로 이렇게 커져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찡겨요. 이 C자 모양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를 키우는 게 지금 되게 많이 커지거든요. 보면 스피어가 쭉 커져서 한 거의 한 4배, 한 4.5배 정도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 정도로 커지는 거는 프레셔 값만 조절해서는 안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프레셔 값만 잔뜩 조절하다 보면 결국 얘네가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프레셔 값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얘네 공기압이 가득 차면서 동시에 슈링킹 팩터 값도 서서히 낮아져서 점점 원래 메쉬의 크기보다 더 커져서 면적이 넓어져야 이런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저 프레셔랑 슈링킹 팩터 저 두 가지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예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프레셔랑 슈링킹 팩터에 대한 설명은 대략 이 정도로 맞춰도 될 것 같고요. 얘네 둘은 전부 삭제하고 예제를 한번 같이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만들 때 일단 필요한 게 먼저 그 테두리로 보였던 C자 형태 있죠. 그 C자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걔는 저희가 로고 파일을 불러와서 SVG 데이터를 불러와서 입체 형태를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파일 보시면 SVG 데이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 input SVG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콜로소 로고 c.svg라는 데이터가 있죠. 얘를 그대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X축으로 90도 돌려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오리진 포인트가 너무 밖에 있기 때문에 Ctrl Alt X를 눌러서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해줍니다.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는 로케이션은 전부 다 0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크기를 좀 키울 거예요. 크기를 좀 크게 키울 건데 어느 정도로 키울 거냐면요. 쭉 키우시면서 이 Y축이 4m 정도가 될 때까지 키워줄 거예요. 4m. 4m 딱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꽤 많이 커졌죠. 17배 정도가 커진 거니까요. 자, 이렇게 키워주셨으면 지금 이제 얘를 일단은 솔리디파이를 적용을 합니다. 솔리디파이를 적용을 해서 우선은 두께를 좀 적당히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이 정도 두께면 네, 적당하지 싶습니다. 0.06m 정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네, 이렇게 늘려놨고요. 지금 얘가 새카맣게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지금 면을 구분해서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테리얼 프로퍼티로 가셔서 SVG 매트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 마테리얼을 빼줍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거는 SVG 데이터가 원래 갖고 있는 색깔을 그냥 마테리얼로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까맣게 그냥 보인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제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좀 줬죠. 근데 얘는 사실 지금 여전히 보시면 커브 상태거든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얘는 그냥 커브예요. SVG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 클릭해서 일단 얘는 컨버트 투 메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메쉬를 일단 변형을 시키신 다음에 얘를 이제 조금 더 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리메쉬를 실행을 합니다. 모디파이에서 리메쉬 가신 다음에 스무드 가셔서 뎁스는 한 6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 다른 거 이제 저희가 이거 쓸 때는 뭐 7까지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랬는데 얘는 어차피 컬리전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7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한 6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얘는 어플라이 해줄게요. 자, 어플라이 해주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된 C자가 됐죠. 자, 그럼 얘는 이름을 로고 C라고 이름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안을 꽉 채워줄 풍선 역할을 해줄 스피어를 불러올 거예요. Shift A 누르시고요. 라운드 큐브 가셔서 쿼드 스피어 아크 값은 한 6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6 정도 주시고요. 일단 시작할 때는 크기가 작을 거기 때문에 일단 크기를 좀 줄여 놓을게요. 크기를 작게 줄여 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가면서 적당히 랜덤하게 배치를 일단 먼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더 작은 애들 이렇게 크기를 일단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 C자는 사실 선택이 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래서 아웃라이너 가셔서 얘는 화살표를 눌러서 그냥 꺼놓겠습니다. 선택이 안 되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켜져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이 형태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거 일일이 하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러시면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얘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얘를 랜덤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스케일이니까 S를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설정이 되죠. 그리고 얘를 스크롤 휠을 살살 굴려서 영역을 확장하신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애들이 어떤 애는 작아지고 어떤 애는 커지고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랜덤한 값을 제가 편하게 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스케일을 키우다 보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뻗쳐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 영역을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위에 보시면 요 부분을 메디안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스케일 해볼게요. 그러면 다 제자리에서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조금 더 레이아웃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뭔가 여러 가지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포셔널 에디팅 옵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간다 싶으시면 왼쪽에서 보셨을 때 얘네가 일단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고 C 잠깐 켜놓고요. 얘를 네, 이럴 때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끄셔야 돼요. 끄고 앞으로 좀 당겨놔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공들이 들어올 수 있게 배치를 한 다음에 얘는 다시 선택 옵션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요. 보시면서 계속 크기랑 밀도 같은 것들도 좀 올려주시고 좀 조절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가 물론 부풀어 오르긴 하겠지만 너무 또 밀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부풀어 올라도 이게 꽉 차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안에가 좀 터질 듯이 꽉 차면서 자기들끼리 낑기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또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상상을 잘 해보시면서 레이아웃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Y축으로 배치도 조금 흐트러트려서 어떤 건 좀 뒤로 가고 어떤 건 좀 앞으로 오고 이런 것들도 한번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레이아웃은 어차피 이제 뭐 조금씩 옮기면서 또는 크기를 조절하면서 하면 되니까 각자 조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마쳤고요. 이제는 얘네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합쳐놨는데 스피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다 선택이 가능한 상태죠. 얘네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얘네를 한 덩어리로 합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어 여러 개 있으면 얘네를 다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하고 알파벳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합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단 한 덩어리로 합쳐주세요. 자, 한 덩어리를 합쳐주셨으면 이름도 일단 얘네 풍선이니까 뭐 벌룬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지어줘 봤고요. 이제는 얘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벌룬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피직스 프로퍼티로 가셔서 클로스 실행해 주시고요. 클로스 실행하신 다음에 한번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 우수수 떨어지니까 일단 클로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이 C타입의 로고 얘도 컬리전이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를 좀 켜놓고요. 지금 방금 요거 켠 거예요. 요거 켜놓은 다음에 선택이 돼야 되니까요. 피직스 프로퍼티에 가서 얘는 컬리전 설정을 합니다. 자, 컬리전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다시 해보시면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죠. 자, 지금 일단 저희는 얘네가 안에서 이 안쪽 면과 충돌을 좀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을 해본 건데 뚫고 나와서는 갑자기 부딪히고 바깥면은 또 부딪히고 이래요. 이거는 지금 왜 그런 거냐면요. 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뷰포트 오버레이 메뉴에 가셔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지오메트리의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켜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파란색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이 노말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이 다 바깥쪽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 안쪽 면은 노말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컬리전으로서 충돌을 계산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떨어진 애들이 여기서는 또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그거는 이쪽이 지금 노말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충돌을 감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노말 방향을 다 전체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바깥과 안을 다 뒤집어서 안쪽으로 노말이 향하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C자 선택하시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신 다음에 단축키 A 눌러서 셀렉트 올 토글에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페이스 셀렉션 모드로요.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누를 건데요. Alt랑 N을 누를게요. Alt N 누르시고 플립 시켜주시면 바깥이 이제 빨간색이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으로 노멀 방향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우선은 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좀 끄고 엑스레이 뷰로 한번 볼게요. 엑스레이 뷰로 한번 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는 좀 볼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안쪽 면에 잘 충돌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스피어가 하나도 없어요. 계산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확인이 되셨으면 엑스레이 뷰 끄고요. 이 바깥의 로고, 이 C자 로고는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프로퍼티로 가셔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에즈를 일단은 와이어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에 가셔서 화살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될 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제자리를 어느 정도는 지키면서,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옆에 오브젝트가 부풀어 올라서 밀리거나 할 때 이제 밀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얘네가 각자 어느 정도는 자기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 시뮬레이터로 되돌아가셔서요. 맨 밑에 보시면 필드 웨이츠라는 메뉴가 있죠. 필드 웨이츠 가셔서 그래비티를 꺼줍니다. 그래비티를 0으로 꺼버렸어요.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죠.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찌그러지도 않고 제자리에 그냥 이렇게 다 떠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됐어요. 그래서 얘를 파일 가셔서 세이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일단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부풀리고 자기들끼리 충돌하게 하는 것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마테리얼 세팅하고 렌더링 걸고 이제 이런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클로스 시뮬레이터에서 피지컬 프로퍼티로 가셔서 프레셔를 일단 체크를 해주고요. 공기압이 한 10 정도 들어가게 해볼게요. 10. 그러면 실행했을 때 변화가 별로 없죠. 미세하게 뭔가 변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공기압만 차서 될 게 아니라 얘네 면적 자체가 좀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입에 가셔서 슈링킹 팩터 값을 한 마이너스 0.3 정도 줘볼게요. 실행해보면 조금 커지죠. 살짝 커져요. 마이너스 0.3 가지고는 좀 택도 없을 것 같고요. 한 마이너스 3 정도 줘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그럼 한 3배 정도 커지는 거거든요. 네, 잘 커지고 잘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막 튕기고 뭐 이렇게 찡기기도 하고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프레셔랑 슈링킹 팩터는 어느 정도 값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자기들끼리는 전혀 충돌이 감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엑스레이 뷰를 보면 다 뚫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뭐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이 C자 모양의 컬리전 오브젝트랑만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뭘 켤 거냐면요. 지금 얘네가 한 덩어리잖아요. 오브젝트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기서 셀프 컬리전을 켤 거예요. 컬리전에 셀프 컬리전을 켜고요. 실행하면 아마 다 쪼글쪼글해질 겁니다. 쪼글쪼글해지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애들 보시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시작하자마자 너무 갑자기 빵 커져가지고
좀 계산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빨랐던 약간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좀 서서히 변하도록 키프레임을 찍어서 프레셔도 0이었는데 서서히 10까지 오르게 하고, 이 슈링킹 팩터도 0이었는데 서서히 마이너스 3까지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조절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셀프 컬리전에서 이 디스턴스 값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애들은 그래도 좀 문제가 없을 확률이 좀 높은데, 이런 애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에디트 모드 들어서 보시면 면 하나가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의 거리가 0.015m 안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줄여줄 거예요. 0.001m로 줄여 놓을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처럼 찌그러지지는 않죠, 최소한. 뭐 물론 이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찌그러지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였던 이 팽창하는 속도, 이 속도를 좀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60프레임에다가 가서 프레셔가 여기서 됐을 때 한 15 정도가 되게 해서 키프레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쉐입에 가셔서 슈링킹 팩터도 마이너스 3이 지금 그렇게 꽉 차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한 4.5 정도 준 다음에 여기서 키프레임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프레임으로 돌아가셔서 프레셔는 0으로 놓고 키프레임 찍고요. 슈링킹 팩터도 역시 0으로 놓고 키프레임을 찍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1에서 60프레임, 총 60프레임이 진행이 되는 동안 프레셔도 올라가고 슈링킹 팩터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서서히 커지면서 자기들끼리 밀어내기도 하고 찡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는 이 겉에 있는 C자의 와이어들이 좀 거슬리기 때문에 C자 로고 C 선택하신 다음에 뷰포트 디스플레이 가서 얘를 그냥 바운드로 바꿔 놓을게요. 그냥 전체적인 영역만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까보다 훨씬 천천히 애들이 이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긴 했을 거예요. 여유가 생겼지만 보시면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 이런 데가 지금 다 이제 뚫고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산의 횟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미처 얘네들이 서로 뚫고 가는 걸 계산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조절해 줄 수 있냐면 컬리전에 있는 퀄리티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클로즈에 대한 퀄리티 스텝도 좀 같이 올려서 계산의 완성도를 좀 올려주는 방법이 일단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아무리 계산을 잘해줘도 너무 커지면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계산값을 올려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슈링킹 팩터 값을 4.5가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조금 줄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게 더 맞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되게 면이 모자라서 이렇게 좀 많이 각진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하나 더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제 조금 더 매끈해지죠. 다시 클로즈 시뮬레이터로 돌아가셔서요. 계산의 값을 좀 올려야 되니까 컬리전 문제가 지금 제일 크죠. 그래서 컬리전과 관련된 값을 좀 올리겠습니다. 컬리전 퀄리티를 한 10 정도 올려볼게요. 10 한번 확 올려볼게요.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줬더니 아까보다는 좀 나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얘네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를 어느 정도 버텨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씹히긴 하죠, 지금. 씹혀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한 요때쯤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보시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 버티고 그냥 쭉 뚫고 들어갔죠. 자, 그래서 컬리전 퀄리티를 한 2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속 계산 횟수를 올리고 하다 보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냥 스페이스바만 눌러서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캐시에 가셔서 베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은데, 저희가 60프레임에서 일단 모든 값이